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MLBI 랩의 CTO를 맡고 있는 윤석현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도 재직 중에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 인공지능융합학과에도 겸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내용은 웹 기반의 단일세포 RNA식 데이터 자동 분석 서비스인 스코다에 관한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코다는 웹 기반의 자동화된 단일세포 RNA식 전용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인데요. 단일세포 RNA식 데이터는 물론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스코다로 모든 종류의 분석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이나 종양의 미세 환경 연구나 다양한 병변에서의 이뮨셀 프로파일링 같은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공공의 단일세포 RNA식 데이터를 특히 이제 유방암 데이터 사용할 예정인데 그거를 스코다로 처리해서 그 결과를 시각화하고 생물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사례 형식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표는 스코다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뭐 크게 보면 그 사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하면 그 스코다 파이프라인이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생성해 주고요. 결과가 생성이 되면 사용자가 다시 그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그젠플 주피터 노트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스코다 비즈 패키지라고 해서 저희가 또 이것도 개발한 패키지인데 그 스코다 결과를 시각화해주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그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는 뭐 한 그 여러 가지 포매팅 방식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정도 방식 지원하고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동화된 그 파이프라인에서 계산해 주는 거는 크게 셀 타입 어노테이션이고요. 요거는 그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그 하이캣이라고 하는 마커 기반의 셀 타입 어노테이션 툴인데 그거 사용해서 셀 타입 어노테이션 해주고 셀 타입하고 컨디션별 DG 분석하고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 그 분석을 해서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셀폰DB라는 툴을 이용해서 셀셀 인터랙션 추정한 결과 그다음에 인퍼 CMV 이용해서 CMV 추정한 결과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 투머셀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결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파일에 저장해서 생성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처리가 완료된 후에 사용자가 그 결과 파일을 다운받아서 시각화하고 데이터 마이닝 수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 스코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장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주피터 노트북의 일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우측에 있는 부분은 스코다 분석 결과를 이제 시각화해서 그 보여준 몇 가지 예제인데 뭐 여기 있는 거 이외에 다양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직접 그 플러팅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물론 프로그래밍 스킬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그 프리 트레이닝 워크샵 같은 것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해서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스킬만 조금 더 생기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시각화해보고 마이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방암 데이터에 대해서 유방암 데이터에 대한 공공의 RNA-식 그 데이터를 스코다로 분석하고 시각화해 주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예제 데이터도 물론 스코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요 정도로, 스코다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어, 그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링크에 있는 그 URL이 스코다 홈페이지 URL이고요. 두 번째 링크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링크인데, 먼저 요첫 번째 그 스코다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열면 여기 스코다 페이지가 나오고요. 뭐 노티스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물론 무료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 만셀까지만 그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만셀이 넘어가는 거를 그 데이터를 얻겠다 그러면 따로 저희한테 요청을 주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코다 파이프라인 페이지에도 보면 스코다에 대한 간략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간략한 설명하고 특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퀵 트라이얼 스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데이터셋을 하나 다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요 밑에 있는 폼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 서밋 버튼 누르면 이제 스코다가 돌아가거든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일단 그 스코다 연산이 다 돼서 처리가 완료되면 그거를 압축 파일로 돼 있는 그 결과를 다운로드 받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어, 예를 들면 구글 콜랩에서 열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요 밑에 보면은 뭐 맨데이토리 인풋하고 옵셔널 인풋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옵셔널 인풋은 뒤에 가서 또 아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업로드하는 데이터에 대한 포맷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압축된 그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포매팅 할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 Instructions to Prepare Input Dataset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세 가지 포매팅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 놨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그젬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이그젬플 파일은 여기 10x MTX 파일 셋 포맷 중에 휴먼 이그젬플이고요. 요거 클릭해서 그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요 그 데이터셋을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폼으로 업로드를 해서 스코다를 실행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이제 데이터 준비가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다운받은 포맷은 그 compressed 10x MTX 파일 셋이니까 그거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파일 선택 버튼 누르셔서 아까 다운받은 파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스페시스는 저희가 그 처리 가능한 게 휴먼하고 마우스 두 개인데 지금은 이 데이터는 휴먼 데이터니까 휴먼 선택하시면 되고 유방암 데이터라서 셀 타입 아이덴티피케이션 체크된 상태로 놔두고 서밋 버튼 누르면 바로 스코다가 이제 처리를 시작하거든요. 처리는 먼저 데이터 체킹 먼저 하고요. 데이터가 제대로 구성이 된 게
업로드가 됐다. 그래서 데이터 체킹이 그 성공적으로 끝나면 바로 그 데이터 프로세싱으로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결과들이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가 다 완료되면 그 맨 밑에 다운로드 버튼이 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 아까 다시 그 발표 자료로 가서 조금 더 다른 내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요 장표는 이제 그 스코다의 설계 모토에 대해서 대한 내용인데 스코다의 설계 모토는 그 생물이나 의학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약간의 프로그래밍 스킬만으로 그 손쉽고 편리하게 단일 세포 RNA-식 데이터를 들춰보고 거기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것이었고요. 단일세포 RNA-식 데이터가 바이오나 의학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연구자분들이 특히 직접 실험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래밍을 통한 데이터 분석에 좀 어느 정도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제 스코다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전혀 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 다른 유전체 데이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엑셀 같은 툴을 사용해 가지고는 시각화하거나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는 데 견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프로그래밍은 직접 하셔야 되긴 하는데 스코다를 사용한다면 생물이나 의학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약간의 프로그래밍 스킬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그 단일 세포 RNA-식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구하시는 병이나 조직 내의 다양한 생물학적 기전에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이런 통찰에 근거해서 이제 실험을 기획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그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예, 여기 아까 거기 잠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직 진행 중이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어, 그 요 장표는 이제 스코다가 어떤 부분을 담당해 주는지 이제 보여주는 장표인데 현재 유전체 분석 서비스라고 이제 그 많은 그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제 소위 로우 리드라고 하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데까지만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파란색 박스 위쪽에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부분이 조직을 채취해서 라이브러리 하고 시퀀싱 해가지고 로우 리드를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뭐 일부 업체에서는 이제 셀레인저, 테넥스 지노믹스 플랫폼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셀레인저까지 이렇게 돌려주기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셀레인저 아웃풋이라 하더라도 바로 저희가 뭔가 마이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뒷부분에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꽤 많이 있거든요. 결과에서는 이 로우리드를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로우리드에서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려면 이런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 그런 거를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스코다가 해주는 거죠. 물론 스코다는 그 이미 검증된 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스코다 결과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표준화된 펑셔널 어널리시스 결과들이고요. 그
최종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하는 거는 실제로 그 생물이나 의학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연구 그 세부 분야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 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마이닝은 결국에서는 이 생물이나 의학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스코다는 이제 그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떤 표준화된 결과들을 생성해 주는 데까지가 이제 스코다가 해주는 일이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코다가 펑셔널 어널리시스 리절트를 생성을 해주면 그 바이오나 메디컬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그로부터 이제 시각화도 수행하고 생물학적으로 그 해당 분야의 컨텍스트에 맞는 생물학적인 의미도 추출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뭔가 가설도 세우고 실험을 계획하고 이제 그 어떤 실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몫인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코다가 활용이 되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스코다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오리지널 잡이 아닌 그 여러 가지 그 골치 아픈 것들을 직접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때로는 그 타임 컨슈밍 시간이 많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런 그 배경이 없다면 그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시간도 많이 그 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스코다가 일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오리지널 잡에 좀 더 그 집중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 생각하는 부분이고 스코다를 개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다시 한번 그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예, 이미 다 그 성공적으로 돌아갔고요. 위에서 하나씩 보면 일단 데이터 체크 석세스풀 이렇게 떠서 프로세싱이 시작이 됐고 셀 타입 어노테이션이 수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메이저 타입, 마이너 타입, 서브셋 아이덴티피케이션 다 수행됐고요. 그래서 어떤 셀 타입들이 몇 개씩 이렇게 생성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잠깐 나오고 그다음에 인퍼 CMV 이제 수행이 됐고 인퍼 CMV 애드온이라고 이건 저희가 개발한 툴인데 그 투머셀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주는 툴이거든요. 그것도 다 잘 돌아간 것 같고요. 셀폰 DB는 셀셀 인터랙션 추론해주는 툴인데 샘플별로 요 데이터는 샘플이 6개가 있는 거거든요. 6개에 대해서 다 따로 돌아갔고 DG 분석하고 진셋 어널리시스 분석 다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보면 DG 스킵드라고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셀수가 충분하지 않아서이거든요. 그 뭐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은 잘 안 드렸는데 그 디폴트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에 보면 DG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의 셀 수가 있고 걔가 100으로 설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별로 셀 수가 100개가 안 되면 insufficient number of cells라는 그 워닝 메시지와 함께 그 DG가 스킵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덴드리틱 셀도 그렇고 엔도테리얼 셀도 그렇고 일부 조건에서 셀 수가 100이 안 되기 때문에 DG가 스킵이 됐고 DG가 스킵되면 진셋 어널리시스나 진셋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도 같이 그 스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 엔도테리얼 셀이나 덴드리틱 셀에 대해서는 DEG 분석 결과가 없을 거고요. 에피텔리얼 셀은 셀 수가 꽤 많기 때문에 수행이 됐고, 파이브로블레스트 스킵됐고, 뭐 이렇게 해서 매크로파지는 수행이 됐고요. 그래서 각각의 마이너 셀 타입에 대해서 DG 분석이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어쨌든 스킵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는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세스가 떴고, 총 요거는 뭐 그 세일 수가 많지 않아서 4분 30초 정도 만에 다 끝났고요. 물론 만 세일까지만 이제 랜덤하게 셀렉션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 요 파일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다운로드 리절트 요거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눌렀고 아까처럼 뜨면 요것도 또 저장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그 저희가 나눠드리는 이그젠플 주피터 노트북에서 열어서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을 할 건데 여기 보면은 구글 콜랩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설치된 그 주피터 앱을 실행시켜서 이제 그 이그젠플 주피터 노트북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걸 써도 되는데 여기 구글 콜랩 같은 경우 사용할 때는 요거 클릭하면 구글 콜랩에서 바로 이그젠플 주피터 노트북이 그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 비짓 히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저희 그 연구실 그 GitHub 페이지인데 여기에 스코다 익스플로라는 데에 이 스코다 비즈4 파이 유저라는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여기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 다운로드 버튼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로컬 PC에서 열어서 사용하셔도 그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 구글 콜랩에서 열은 상태고요. 그 똑같은 파일을 제 로컬 PC에서 열어놓은 것도 여기다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스코다 익스플로러 스코다 비즈4 파이 유저라는 주피터 노트북을 여기는 이제 제 로컬 PC에서 열은 상태고 아까 여기는 구글 콜랩에서 열은 상태입니다. 구글 콜랩을 사용할 때는 구글 콜랩 서버에다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글 콜랩에서 사용할 경우 그 먼저 뭐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고 그 어떻게 해라 이런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라는 인스트럭션이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구글 콜랩 서버에다 데이터 업로드하고 압축 풀어서 그 분석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뭐 요것만 한번 해보면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제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고요. 로그인된 상태에서 그 좌측을 보면은 아이콘이 몇 개 보이는데 요 마지막 거 누르면 이렇게 그 파일 브라우저 파일 뷰어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그 구글 콜랩 서버의 그 세션 저장소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그 스코다 결과 파일을 업로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 상단에 보면은 아이콘 4개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거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그 파일 선택창이 뜨고 다운로드 받은 거 선택해서 그 업로드를 하면 얘가 이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 콜랩 서버에다가. 물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그 업로드 상황이 보여지고요. 요거 하나 동그라미가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저도 무료 계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업로드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업로드가 되면은 요 밑에 있는 코드 실행해서 그 압축된 거 풀고 그 H5 AD 파일, 엔데이터 포맷으로 돼 있는 거를 얻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요 업로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는 요거 가지고 하지 않고 로컬 PC에서 그 얻은 버전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1A에 보면 로컬 PC에서 실행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라. 여기 보면 다운로드 받은 결과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H5 AD 파일을 먼저 얻고 H5 AD 파일을 이 주피터 노트북이 저장된 폴더에 복사해요. 요 1, 2번은 제가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브릭이라는 요 그 폴더에다가 여기 보면은 그 주피터 저희가 배포해 드리는 이그젬플 주피터 노트북 들어가 있고 압축돼 있던 그 결과 파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 압축 풀어서 얻은 H5 AD 파일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파일명을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거를 여기 파일 언더바 H5AD라는 그 파일 변수명을 파일명으로 이렇게 대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밑에 가서 그 이렇게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업로드 하려면 이제 그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필요한 패키지들 설치하는 거 2번 스텝으로 여기 1A에서 아래 코드 셀에서 변수 A 파일 언더바 H5AD를 압축 해제된 H5AD 파일의 경로 파일명으로 설정하고 스텝 2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스텝 2로 와서 여기는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 설치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미 설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그 실행을 시켜서 설치를 해보면 저는 여기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 대부분 다 그게 이렇게 떠서 나옵니다. 어쨌든 설치가 이미 다 그 돼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된 건 없고요. 설치가 다 됐으면은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스코다 비즈라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개발해 놓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용 패키지고요. 그거를 불러와야죠. 그래서 그 실행시켜서 불러왔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설정해 놓은 요 파일 언더바 H5AD 보면은 example 10x mtx human.h5ad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요 폴더에 들어가 있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read h5ad 요거 펑션 수행하면 바로 그 파일을 얘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셀 개수가 10,000개로 돼 있고요. 진 개수는 21,517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셀 타입 메이저, 셀 타입 마이너, 셀 타입 서브셋 이렇게 해서 그 셀 타입 어노테이션 결과들도 저장돼 있고 그다음에 인퍼 CMV 가지고 생성한 필드들도 몇 개 저장돼 있고 그다음에 투머 셀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그때 사용한 스코어도 저장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퍼 CMV 돌릴 때 썼던 레퍼런스 인디케이터도 들어가 있고요. 뭐 셀 인터랙션 결과, 그다음에 DG 결과, 진댓 인리치먼트 어널리시스 결과 이런 것들 여기 다 한꺼번에 같은 파일에 들어가 있고 엔데이터 포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링크를 하나 넣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 보면 그 엔데이터 포맷 사실 슈라 오브젝트하고 그 비슷한데 그 처음에 파이썬용으로 개발이 됐고 지금은 R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데이터 포맷으로 된 그 결과 파일을 파이썬에서 저희는 불러와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할 거지만 만약에 R을 더 쉽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R에서 불러오셔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 스코다 비즈 패키지는 그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스코다를 이용해서 생성된 결과들이 여기 엔데이터 포맷에서 보면은 여기 중간에 X라고 해놓은 게 이게 셀 바이 진 매트릭스고요. OBS 필드라고 얘는 각각의 셀에 대한 어떤 그 디스크립션들, 어노테이션들 적어 놓을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VLE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진에 대한 뭔가 어노테이션이라든가 디스크립션을 적어 놓을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OBSM, VARM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OBS 필드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OBS가 여러 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를 포함하는 OBS 필드가 여러 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VARM도 VAR이라는 요 데이터 프레임이 그 여러 장이 있고 걔네들이 각각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OBSP하고 VARP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스코다 사용에 대한 프리 트레이닝 워크샵 같은 거 이제 저희 쪽에 요청을 해주시면 그럴 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결과들을 불러오실 수 있고요. 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이런 유맵 같은 거 그려서 그 메이저 타입, 마이너 타입, 서브셋에 대해서 어노테이션한 결과들 이런 것들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 마이너 타입이 어노테이션이 제대로 됐는지는 그 마이너 타입들에 대한 마커 유전자들의 발현이 그 해당 마이너 타입 영역에 발현이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CD3D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T셀 마커잖아요. 그리고 뭐 CD4 T셀이든 CD8 T셀이든 CD3D는 대부분 다 발현이 되고 CD4 T셀 같은 경우는 CD4가 발현이 돼야 되고 CD8 T셀은 이제 CD8이 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 타입 중에 그 여기 진한 빨간색 쪽이 CD4 T셀이고 여기가 CD8 T셀인데 그 보면은 발현 패턴들 보면 잘 분류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뭐 나머지들 뭐 CD14 같은 경우는 마이엘로이드 셀 마커고요. 뭐 CD34는 엔도텔리얼 셀 마커인데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럭저럭 잘 셀 타입 어노테이션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서브셋 마커 익스프레션 패턴도 이렇게 그 확인하실 수 있는 툴들이 있고요. 셀 타입 파퓰레이션들 이렇게 그 컨디션마다 셀 타입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때 보실 수 있는데 투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헤테로지니어티가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컨디션 간의 그 파퓰레이션의 차이보다는 샘플 간의 파퓰레이션 차이가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서 사실상 컨디션 스페시픽한 어떤 파퓰레이션 패턴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시각화해 보실 수 있고요. 그것도 이제 원하는 셀들만 골라서도
가능하고 CMV 추정한 결과들 이렇게 흰맵으로 보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투머 셀들만 뽑아서 위에는 이제 투머 셀하고 노멀 레퍼런스 다 보여드린 건데 아래쪽은 투머 셀만 골라서 본 거고 여기 보면 중간에 있는 두 개 샘플이 이제 허투 인리치드 서브타입 샘플인데 이 허투 인리치드 서브타입은 그 크로모점 17번에 ERBB2라는 유전자가 보통 그 CMV 카피 넘버 앰플리피케이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특징인데 보면은 그 부분에 이렇게 카피 넘버 앰플리피케이션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CMV 패턴 가지고 유맵 그려서 또 그 투머 헤테로지니어티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셀 인터랙션 어떤 셀 타입하고 어떤 셀 타입 간의 인터랙션들이 많고 어떤 셀 타입 간에는 인터랙션이 적은지 이런 것들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세하게 각각의 샘플마다 어떤 셀 간에 어떤 그 유의한 프로틴 간의 인터랙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샘플별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컨디션별로도 볼 수 있고요. 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셀 인터랙션 간의 민 값이 있는데 그게 컨디션 스페시픽한 그런 셀 인터랙션들이 있는지 확인할 때 쓰는 박스 플랫들이고 뭐 DG 분석 결과도 이렇게 그 모든 셀 타입에 대해서 B셀, 뭐 엔도테리얼 셀에 대한 거, 에피테리얼 셀에 대한 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에피테리얼 셀이 대부분 여기가 투머 셀들이 있는 부분인데 보면 ER 파지티브의 에피테리얼 셀 마커 첫 번째로 나온 게 ESR1이잖아요. 에스트로겐 리셉터고요. 그다음에 허투 같은 경우는 요 중간에 ERBB2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분석은 그럭저럭 잘 된 것처럼 보이고 뭐 파이브로블레스트하고 매크로파지도 이런 그 투머 서브타입 간에 브레스트 캔서 서브타입 간에 뭔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마커 디스커버리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각각의 컨디션 스페시픽한 마커를 일정 수만큼 찾아서 그거가 각각의 샘플 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면은 ER 파지티브 마커들은 ER 파지티브 샘플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현하는데 나머지 샘플에서는 발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마커 디스커버리도 어느 정도 ER 파지티브나 허투 파지티브는 그럭저럭 잘 되는데 TNBC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허투하고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스택트 바이올린 플러스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유전자들 몇 개 선별해서 또 조건별로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진셋 어널리시스 하는 거 메타스케이프로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 닷 플러스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다양하게 조직이나 종양의 미세 환경 내에서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있고 어떤 셀 인터랙션 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마이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패키지니까 어, 그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 정도로 스코다의 사용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대충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다시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페이퍼들은 스코다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 말에 게재했던
논문들인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코다는 기본적으로 검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써서 펑셔널 어널리시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가 잘 나온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잘 정해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실행을 시켜서 얻은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규격화된, 표준화된 결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코다 비즈 패키지나 그다음에 저희가 배포해드리는 이그젠플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조직이나 병변의 어떤 미세 환경들을 시각화해보고 마이닝 해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약간의 프로그래밍 스킬만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플랫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얻은 통찰을 이제 실험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프로그래밍 스킬이 정말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프리 트레이닝 패키지 워크샵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저희 홈페이지 아까 가보면 회사 홈페이지 아까 안 들어가 봤는데 여기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이제 스코다에 대한 설명이 있고 트레이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3시간 무료 트레이닝 패키지 워크샵이 있어서 그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뭐 물론 인원이 뭐 한 최소한 10명 정도는 돼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레인지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코다를 사용하면 어쨌든 불필요한 소모되는 시간도 많이 줄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먼저 실험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를 들여다봐야 봐야 될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실험을 계획한다면 코스트도 연구에 들어가는 코스트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코다를 사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여서 여러분들의 연구를 가속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스코다에 대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